자, 안녕하세요. 상일여중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72쪽에 나와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먼저 그 사회가 속한 사회가 어떤 공통된 가치관이나 아니면 행동 양식 같은 거를 갖게 된다면 그건 이제 공유성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될 것이다, 배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학습성. 그다음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이제 기준 생활 양식에 추가되어서 쌓인 거다, 쌓일 축적 써가지고 축적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그걸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다른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총체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문화의 속성이 아니라요, 속성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화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보다 높으면 우월한 거고, 그 기준보다 낮으면 열등한 거다. 즉 우열이 있다 없다로 보는 겁니다. 자, 우열이 있다, 우열이 없다. 즉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절대주의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우월하고 얘가 열등하다 라고 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문화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글씨가 다시 있습니다. 상대주의. 지금 글씨가 물론 원래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이거 아이패드를 좀 세워놓아서 이제 하다 보면은 옆으로 쓰다 보면 좀 많이 이렇게 글씨가 좀 더러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막상 손을 대고 쓰자니 대고 쓰다 보면 또 자꾸 포즈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스탑 버튼을 누르게 돼버려가지고 영상이 끊겨가지고 이거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기준이 있네 없네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그럼 문매고 이게 미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 양복을 입거나 혹은 맨몸을 좀 많이 드러내는 등의 이런 의복도 하나의 이복 문화입니다. 자, 이복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는데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좀 더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입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한 중위도 이상 지방에서 좀 살다 보니 이런 의복들을 갖춰 입게 된 것 같아요. 즉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열,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좀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거 두 개고요. 기준이 없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아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얘네는 자기 거고요, 요거는 남의 겁니다. 사대주의는 남의 거.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문화 중심주의. 내게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짜죠. 자신에 속한 문화가 우수하다. 그러면 자신이 속한 문화가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겁니다. 그리고 미개한 거예요. 자, 요거를 했던 애들이 누구였냐면은 서양 유럽 열강 애들 있잖아요. 서양 열강. 뭐 일본도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열강이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 침략했던 애들,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프랑스도 그랬고 뭐 미국도 그랬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야,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니네는 좀 열등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줄게 라고 했던 좀 오만방자한 태도가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거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자부심,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아나가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기 것만 잘났다잖아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우수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문화 열등하니까 내가 너네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그게 좀 너무 심해지게 되면 고립됩니다. 우리만 잘났어, 그럼 다른 나라랑 굳이 교류할 필요가 있나요? 교류할 필요도 굳이 없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게 되겠죠. 자,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자, 그럼 이거는 기준이 나. 기준이 나. 내가 제일 우수한 거야. 자, 그러면은
문화 사대주의는 뭐냐면 이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사자가 섬길 사자입니다. 대자는 큰 대자고요. 즉 큰 나라를 섬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사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가 아닌 그들 아니면 뭐 너, 니께 제일 좋아. 자, 다른 사회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는 안 돼. 역시 미국이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왜 명나라를 섬겼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섬겨야 됩니다. 큰 나라를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했던 게 그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딴 나라 다른 사회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그걸 숭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좀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저기 발끝에도 안 돼. 그래서 다른 사회 문화를 그냥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해도 이걸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고요. 근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딴 나라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타문화 좋은 점 수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근데 자기 문화의 고유성과 자부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요거는 기준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뭔 얘기냐? 야, 뭐가 우수하고 뭐가 열등하냐? 어떤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즉, 우열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를 이해를 할 때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그걸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 사회 문화의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열, 뭐가 우수하고 뭐가 열등하다. 쉽게 얘기하면 등수 매기지 않는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자, 예컨대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아우 저런 미개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프랑스의 브리짓토 바르도라고 하는 여 배우는 자 보신탕 문화를 볼 때 브리짓토 바르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배우는 어우 저런 야만 어우 저 미개한 조선인들 같으니라고 하는 경우엔 그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으로 이 보신탕 문화를 바라본 것이고요. 자 아니다. 한국 조선 사회에서는 당시 이제 그 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가 굉장히 좀 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이제 지방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많이 있었던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조선 시대는 이 보신탕, 개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거야라고 이해하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근데 저기 이제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라오스 같은 우리보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위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그쪽 나라에서 야, 저거 한국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 쟤네는 저거 먹었으니까 저렇게 우수해졌을 거고, 우리는 저 계곡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보게 된다면 그때는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에서 이 보신탕 문화를 바라보는 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기준이 있네, 없네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과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그 절대주의적 관점은 기준을 나로 잡느냐, 아니면 너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면 자문화 중심주의, 큰 나라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회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건 문화 사대주의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례를 들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과거 지금 중국인들, 물론 지금의 중국인들도 좀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요. 자,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화 사상. 이게 뭘까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사상. 그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상일까요?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볼 수가 있겠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 다음에 또 다른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의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여겼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사대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문화 사대주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어 이름을 붙인 제품이 왠지 좀 더 고급스럽게 여겨진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또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풀이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선생님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는 이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나쁜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네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꼭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자, 이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극단적 상대주의라는 말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뭔 얘기냐? 자, 극단적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 아까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식인종들의 문화는 인간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식인 문화를 정당화하는 거. 이거 그럼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인데 이거 제대로 보는 걸까요? 자, 또 자,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쪽 이제 중동 쪽에 가다 보면 외국인 남자를 사귀면 안 됩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는 신분이 다른 남자와 또 이제 사귀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카스트 제도 아시죠? 자, 그래서 집안의 남자 형제들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나라에서는 그게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여지는 사람을 가족이 죽일 수 있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방금 얘기했던 식인 문화라든가 사람을 먹는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명예살인과 같은 이런 문화를 이것도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돼. 그들의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회 문화가 형성됐으니까 이것도 인정해 줘야 돼.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안 됩니다. 즉, 뭔 얘기냐면 각 사회의 문화가 갖는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명예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식인문화 같은 우리가 그 헌법 10조에서 배웠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문화는 이러한 문화는 이제 고유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교과서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3쪽에 여러분 보시면요. 자, 문화에는 우열이 있다.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자문화 중심주의. 니께 잘났어 라고 하는 건 문화 사태주의라고 했죠. 자, 문제가 한번 풀리는지 봅시다. 자, 유럽인들은 나체로 살던 자파 테크족을 미개하다고 여겨 강제로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피부병에 걸렸고 신분을 나타내는 문신에 옷이 가려져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자신들이 입던 옷을 자파테크족을 미개하다고 해서 옷을 강제로 입혔더니 어떻게 됐나요? 좀 뭐 피부병 걸렸다 그랬죠. 자, 요거 무슨 관점일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 자, 문화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럼 나와봅시다. 자, 같은 빵집이라도 땡땡 빵집보다 땡땡 베이커리 한국말 미국말 그리고 땡땡 미장원보다 땡땡 헤어숍 한국말 미국말 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네께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 이거는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해결이 됐고요. 문제 2번 가나의 문화이해 태도로 말미암아서 각각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러면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나 불편을 주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나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딴 나라 거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고유의 문화인 한글이라고 하는 자신 고유의 문화인 자기 고유의 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그런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문화 중심주의든 사대주의적 관점이든 문화 사대주의든 이 둘 다 관점이 하나로 기준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가지씩 한번 제시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을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잘났기 때문에 조선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사대주의, 이건 우리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영어로 된 혹은 뭐 해외 유명 상표 제품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죠. 해외 명품 이러면서 이거는 문화사대주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외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제시한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는 이제 문화에 절대적 기준이 있다. 자, 얘네는 기준이 없다. 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대주의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화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정리한 점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상대주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겁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 돼지 안 먹죠. 왜 돼지 안 먹는지 아세요? 돼지가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릴 때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제주도 집에. 그래서 돼지를 키웠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우리 집 키우는데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돼지 코, 눈, 돼지라고 해주세요. 돼지가 뭘 많이 먹냐면요. 물론 되게 많이 먹는 걸 보고 우리 막 친구들끼리 막 에이, 돼지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자, 뭘 많이 먹냐면 인간이 먹는 걸 똑같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선생님 기억에는 얘한테 물을 주면은 막 이제 그 석유통 같은 거에다가 물을 가득 실어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되게 좀 애가 벌컥벌컥하면서 먹어요. 근데 물을 겁나 많이 먹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이 주로 어디 쪽이냐면 중동 쪽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사막 많은 지역 있잖아요. 우리 기후가 보면 건조 기후 지대. 그쪽 기후 지역에 사는데 자 그럼 얘네가 만약에 돼지를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사막에서 물은 지금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 돼지를 먹게 되면 돼지 고기 먹으려고 물을 겁나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일반 평민들은 굶어 죽겠죠. 당시 돼지고기는 굉장히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 사상에도 정신에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시 기후나 지역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얘네 왜 돼지 먹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돼지를 안 먹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자 뽀뚜루는 부족의 정체성이자 패션이라고 했는데 자 한방송사 다큐멘터리에서 아마존 지역에 사는 조회족이 서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들은 봤을 거예요. 이렇게 턱에 보면 턱에 보면은 뽀뚜루라고 불리는 이제 하얀 막대를 그 구멍에 끼워 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통이 따르는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 부족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뭔 얘기냐? 자, 요거를 달아야만이 이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혹시 안 달게 되면 그 자기가 쪽팔린 거죠. 창피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구별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 사람들은 턱수염 패션 같은 이것도 일종의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이건 자기들 기준에서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거 왜 해? 라고 보게 되면 그건 문화 절대주의예요. 근데 쟤네는 구별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종의 저걸 패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문화를 대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자, 이렇게 명예살인 같은 거 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됩니다. 아까 요거 같은 걸 뭐라 그랬죠? 상대주의인데 조금 너무 같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고유성을 인정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다른 사회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여겨. 딴 나라를 우수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은 중심이 우리가 아니야. 남이야. 문화 사대주의. 자,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배경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들 나름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문화 상대주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속한 문화를 가장 우수하게 여기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했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모든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준 게 식인 문화라든가 명예살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자,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그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느냐 가지고, 그리고 이거 있는 거 가지고 몇 개 중심이 되느냐, 몇 개 중심이 되느냐. 자,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